이분은 60년대 들어갔으니까 10배일 때 들어가서 67배에 팔고 나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가능했었는가? 생각해보면 이분의 투자 철학이 딱 간명해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더 클래식 템플턴경에 대한 책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림 보시면 나와 있지만 템플턴경 눈이 정말 맑으시죠? 템플턴경은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난 주식에서 성과를 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근데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번 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투자 실패는 잘 이야기 안 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는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주식하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되게 많은 투자의 실패들을 경험하고요. 저만 하더라도 개별 종목 이야기 잘 안 하는 이유가, 특히 개별 종목 이야기해도 해외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지 국내 주식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도 투자 실패 경험이 많아서 그 회사 이야기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존 태플턴 경은 TGF라는 펀드가 있었는데, 이 TGF 펀드를 38년 동안 운용을 하셨는데 이것만 해도 일단 전설이죠. 그동안 연평균 16% 성과를 냈다. 15년 남짓 연 20% 성과를 냈던 피터 린치가 템플턴 경 앞에 오면 꼼짝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 특히 이분이 92년에 이제 패밀리 펀드만 운영을 조금씩 하셨는데요. 이때 이분의 투자의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전설이란 말 이외에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이게 그 유명한 1960년대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1960년대에서 70년대가 될 때 이제 미국 시장이 정말 좋다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템플턴 경이 딱 느꼈대요. 이제 미국에 싼 회사가 없다. 사실은 73년에 무너졌는데 그 전에 이미 한 6년 전에 미국에 살 회사가 없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투자를 중단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때도 이미 수십 년째 운영 중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시쉐이도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죠. 카오와 함께 일본의 양대 화장품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닛산 자동차의 채권도 사고요. 굉장히 많은 주식을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담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73년 TGF에서 미국이랑 이런 나라들에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일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 그리고 그 70년대부터 한번 일본의 PER의 상승 과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PER이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1,000원이면 이게 주가가 10,000원에 거래된다.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10,000원이면 10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60년대 들어갔으니까 10배일 때 들어가서 67배에 팔고 나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가능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분의 투자 철학이 딱 간명해요. 어떻게 한다? 쌀 때 산다. 저가 매수 하는데 귀신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97년 그때 이제 은퇴를 하시고 개인 펀드 운영하실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투자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때 매튜 펀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수백 % 성과를 냈었던, 바로 IMF 구제금융 하게 될 때 한국을 사면서도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국 시장이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로서의 경험에 따라 나는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 주식을 매수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시장은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래서 나는 샀다. 특히 이분은 2004년에는 또 기아차, 돌아가시기 전인데 기아차도 사서 이걸 또 대박을 냈던 걸로. 왜냐하면 그때 2011년까지 기아차가 몇 배 났는지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투자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지 소로스라든가 오렌 버핏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투자의 신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다? 바로 시장이 패닉에 빠져 투자자들이 모두 항복하는 순간에 그때 들어가서 몇 년이고 참으며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제가 이 책을 왜 지금 추천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같은 장에 들어가서 꿋꿋하게 참고 버티는 이런 스타일의 투자자다. 그리고 어떤 한 시장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온다나 캐나다에 펀드를 설치해서 그 뒤에는 바하마로 갔습니다. 아무튼 북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한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글로벌 시장 진출한 사람이다. 미국 시장만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에 글로벌 투자를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가지, 이 책에 보면 무려 20개 정도에 이르는 투자의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교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닉 셀링 하지 마라.
시장에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서 이제 시장은 끝났고 이제 세상은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식을 마구 던지는 시기. 97년 한국이죠. 이런 시기에 나는 저가로 좋은 회사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조사가 끝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도해서라도 그 기업을 사자. 와, 그 주가 폭락했는데도 거기서도 나는 더 싼 회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고 괜찮은 주식이 없는 시기를 만나면 어떡한다고요? 쉬어라. 뭐하러 투자를 해야 되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매수한 다음에 잊고 지내도 되는 주식 따위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 자기 자신을 해치는 길이다. 왜? 경제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틀릴 수 있잖아요. 동료들한테도 검토를 부탁했다. 대체할 주식이 있을 땐 주식을 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시기가 지금인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그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더 나은 주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갈아타야지. 그냥 한번 물렸다. 내가 한번 이거 투자했기 때문에 난 갖고 있어야 돼라는 그런 보유 효과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경기가 아니라 기업에 집중해라. 경기 전망, 저도 이코노미스트지만 잘 못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전 몰랐고요. 중국이 상해 봉쇄할 줄 전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상하고 투자한다? 힘들다라는 거죠. 어떤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런 경기 패턴이 벌어진다는 걸 제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터질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저가 매수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수만 개의 기업 중에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주식의 일부만 매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투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점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템플턴경의 귀신 같은 저가 매수의 능력들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